저는 오늘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 1지구 재개발 사업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을 가진 프리미엄 입지보다 이 고덕동 자체의 프리미엄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지분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덕 1지구 재개발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이슈를 이 고덕 1지구를 걸어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덕동이 가진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주거에 대한 부분인데, 고덕 아르테온, 고덕 그라시움, 고덕 아이파크, 고덕 내면 힐스테이트, 이러한 대규모 단지들이 고덕동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세를 리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고덕동에는 학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덕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원가가 약 100여 개가 넘게 지금 포진이 돼 있고, 자연스럽게 학군 수요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 수요도 몰리고 있는데, 그러한 일자리 수요가 고덕 데이즈밸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고덕 디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원만 해도 약 4만 명 정도가 되고요. 8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 지역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이 고덕 비즈밸리를 통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고덕동이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 강남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강남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9호선 연장 개통 사업으로 인해서 이 부분까지도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고덕동이 가진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강변에 프리미엄 입지를 가진 암사동이나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혜택을 100% 누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다소 아쉬운데요. 특히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변의 프리미엄 가치를 직접적으로 기대해 보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선사 현대 아파트라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의 프리미엄을 다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 단지 하나로는 그러한 메리트를 모두 다 챙겨가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강변이 가진 입지에 대한 가치보다 고덕동 자체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를 하실 때 지분이 더 중요한지 공동주택 가격이 더 중요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분이라고 하는 이 지분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랑 공동주택 가격이랑 이 형태,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라 하면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행자는 땅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가치를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땅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발생이 되는데, 이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도 토지 지분에 대한 평가가 핵심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가격은 크게 쳐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공동주택 가격은 사실은 보유세에 대한 이 세금 부과에 대한 기준점이라서 공동주택 가격으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사업성을 판단한다거나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개발 사업지 투자 메리트를 찾는다라고 하면 다소 방향성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공동주택 가격은 세금 책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지 지분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대지 지분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로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도로 지분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입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있어서 도로 지분은 그렇게 많이 평가해 주지 않거든요. 평가 금액이 다소 낮다라는 얘기인데 지분의 가치가 중요한 재개발에서 왜 도로 지분은 이러한 감정평가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설명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 시점에 맞춰서 이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용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주택 용지가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 가치가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거고요.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도로 용지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지분을 가진 사람의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오는 건 어쩜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덕 1지구 토지 등 소유자는 약 900명 정도가 되고요. 건립 예정 세대수는 2,3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고덕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 풍파를 겪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덕 2-2지구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부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공공재개발,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도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동의율이 60%까지 금방 거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최근 다시 재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고덕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 대단지 아파트들이 시세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주민들의 개발 압력들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일자리 수요라든지 학군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고덕 2-2지구와 고덕 2-1지구 그리고 고덕 1구역 같이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 특히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고덕 1지구의 개발 이슈 그리고 지분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항상 이렇게 좋은 정보, 유익한 내용 전달드리는 박 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